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과학TV입니다. 오늘은 동물들이 왜 무리를 지으며 살아가는지 그 숨은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협동의 힘과 사회적 구조, 그리고 동물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대한 비밀들을 알아보며 마지막에는 인간과의 놀라운 공통점도 발견할 것입니다. 함께 동물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해 보시죠. 무리의 힘. 동물들이 함께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동물들에게 무리 생활은 생존과 번식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포식자들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혼자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무리를 지음으로써 서로 경계하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눈이 주변을 지켜보면 포식자의 접근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어 생존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무리 생활은 식량을 찾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초식 동물들은 넓은 지역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무리를 이루는데 여러 마리가 함께 움직이면 더 많은 식량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슴이나 얼룩말 같은 동물들은 큰 떼를 이루어 먹이를 찾으며 이를 통해 경쟁자를 피하고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존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무리를 이루는 행동은 사회적 학습을 촉진합니다. 어린 동물들은 성체들로부터 생존 기술이나 먹이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는 그들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미와 새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 상호작용은 지식 전파뿐만 아니라 친밀감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동물들의 생명주기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동물들은 번식 기간 동안에도 무리를 이루는데 이는 짝짓기를 위한 기회를 늘리고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특히 물고기나 새와 같은 동물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함께 이동함으로써 짝짓기 상대를 쉽게 찾고 유전적 건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안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먹이 획득, 사회적 학습, 번식의 기회까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행동은 그들의 생존과 번식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무리는 단순한 집단이 아닌 생명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구조인 것입니다. 협동의 마법. 사회적 행동이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동물들의 사회적 행동은 그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무리를 이루는 것이 그들의 생존 전략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사자의 경우 가족 단위로 무리를 이루어 사냥을 합니다. 이렇게 무리지어 사냥을 하면 더 큰 먹이를 잡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각 개체의 역할이 분담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냥이 가능해지며 결국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무리를 이루는 것은 포식자로부터의 보호에도 큰 혜택을 줍니다. 무리 속에 있는 개체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위험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무리의 일원이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다른 개체들에게 신호를 보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러한 협동은 개체의 생존 확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회적 행동은 짝짓기와 같은 생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동물들은 사회적 구조 내에서 파트너를 선택하고 이를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새들은 화려한 깃털을 가진 수컷이 더 많은 암컷에게 선택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보다 건강한 후손을 낳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회적 행동은 동물 간의 협력과 경쟁을 촉진합니다. 무리 내에서의 협력은 자원 공유, 위험 회피, 번식 기회 등을 통해 각 개체가 더욱 효과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에 사회적 구조 내에서의 경쟁은 개체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국 동물의 사회적 행동은 생존과 번식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무리를 이루는 것은 그들의 성공적인 생활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구조의 비밀. 어떤 동물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을까?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회적 구조를 기반으로 무리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런 무리는 단순히 함께 모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동물들이 이러한 사회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늑대와 같은 포식자는 가족 단위의 무리를 형성하여 협력해 사냥을 합니다. 이들은 명확한 사회적 계층을 가지고 있으며 각 개체는 역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알파 수컷과 알파 암컷은 무리의 리더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구조는 사냥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존 확률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돌고래와 같은 해양 포유류도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돌고래들은 팀을 이루어 사냥을 하며 서로의 감정을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긴밀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소리와 신체 언어를 사용하여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협력하여 생존의 기회를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곤충인 개미나 벌은 그 구조가 더욱 정교합니다. 이들은 무리 내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여왕개미와 일개미 간의 계층적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일개미들은 식량을 수집하고 둥지를 보호하며 여왕개미는 번식에 전념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무리 전체의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래와 같은 대형 해양 포유류도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가족 단위로 무리를 이루며 서로 협력하여 범위가 넓은 바다에서 생존합니다. 특히 고래들은 이동 중에도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다양한 소리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동물들이 어떻게 무리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들 각자의 사회적 행동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단순히 생존을 넘어 각종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다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무리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의 연결. 동물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동물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사실 많은 동물들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들은 꼬리를 흔들거나 귀를 세우는 것으로 기분을 표현합니다.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도 친근감을 주며 그들의 감정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고양이는 특정한 소리를 내거나 몸짓을 통해 의사소통합니다. 특히 고양이가 으르렁거리거나 하악질을 할 때는 경계심이나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처럼 동물들은 자신의 감정을 다른 동물에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신호를 사용합니다. 물론 동물들 사이의 의사소통 방식은 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벌은 춤을 통해 다른 벌들에게 꽃의 위치를 알리는 독특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벌춤은 놀랍고도 정교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벌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양 포유류인 돌고래는 소리와 함께 몸짓을 활용해 복잡한 소통을 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음역대의 소리로 의사소통하며 서로의 위치나 감정을 전달합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그들이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새들도 독특한 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새들이 노래를 통해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거나 짝을 유인하기 위해 화려한 소리를 냅니다.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사회적 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동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하며 이를 통해 감정의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행동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그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집단 내에서의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결국 동물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그들의 사회적 구조와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 인간과의 공통점은? 동물의 사회적 행동에서 배우는 것들. 우리 인간과 동물의 사회적 행동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인간 사회에서 협력과 팀워크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동물들도 무리를 지어 협력하여 생존하고 번식합니다. 예를 들어 늑대는 사냥을 위해 팀을 이루고 돌고래는 서로 도와주며 먹이를 찾습니다. 이처럼 협력은 생존의 필수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우리는 동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정보를 전달하지만 동물들도 각각의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는 손짓이나 소리를 사용하여 서로의 의도를 전달하고 개는 꼬리의 움직임이나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은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적 행동은 동물들에게 더욱 복잡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많은 동물들도 계급이나 역할을 부여받아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개미 사회에서는 여왕개미, 일개미, 병정개미 등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분업은 효율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동물 사회에서는 공감과 정서적 유대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동물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코끼리는 서로의 슬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집단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우리가 동물의 사회적 행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협력의 중요성과 의사소통의 방식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방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물들이 보여주는 사회적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물과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단순한 차이점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귀로 듣는 과학TV와 함께 동물의 사회적 행동을 탐구해 주셔서 더 많은 과학 이야기와 흥미로운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